보겠어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 확인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세타일 때, 이게 세타잖아. 이게 세타. 그러니까 동경을 여기가 세타일 때, 요 길이가 세타일 때.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가 코사인, 여기가 x, 여기가 y축.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세타로 바꾸고. 근데 이제 함수값은 세로축에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옮기면 이제 이렇게 옮겨줘야지. x축, y축.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바꾸는 게 이거 하나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다. 그죠? 그리고 원이 이렇게,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저 정도 크기면 일로 가 있죠, 일로. 여기가 세타다. 여기를 이쪽에다가 펼쳤을 때 요 길이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 갔지? 근데 이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었죠. 회전한 크기가 얼마야? 하면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했죠.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했어. 그러면 그 양이 뭐야? 이거죠, 이거. 2분의 파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이게 세타다. 세타가 아니고 이게 뭐가 되느냐면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저희가 세타일 때는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저희가 저 동경에 대응되는 각이 세타가 아니라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이 길이가 뭐죠? 뭐야? 사인 세타야. 옆에 몰라. 이경이? 아니, 좀 이건 좀 심각한데. 그러면 지금 이 각이 이제 요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사인 세타가 아니고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이게 어려운 건가? 동형이 저럴 때 y좌표잖아. 이게 어려운 건가? 너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그치?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평상시에 설명한 거거든. 뭐가요? 요것만 물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물었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x축, y축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경이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뭐니? 하면 여기 앉아있는 학생이 대답 못할 학생이 있을까? 다 하죠. 다 하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뭐가? 회전을 했다 라는 상황이 들어가고, 그럼 좌표축이 동시에 이동을 했다 라는 상황이 들어갔지. 그럼 네가 지금 봐. 조금 전에 3명 다, 한 명은 틀리고 2명은 그것조차 못한 답을 얘기하지 못했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무슨 차이가 있어? 이거 차이지. 그럼 저 차이가 뭘 의미할까? 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쉬운 개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네 뇌는
그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쉬운 거, 즉 네 뇌 능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능력을 다 이용해서 쉬운 거를 한다. 그러면 존나 쉽지. 그런데 어려운 게 이만큼 갉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서 쉬운 거 하세요. 이걸 이용해서 쉬운 거라는 거랑 이걸 이용해서 쉬운 거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럼 다르니까 이걸 훈련을 해야 되거든. 애새끼들은 훈련하지 않고 시험에 가서 망가져오는 거죠. 이 나이가 먹도록 그걸 몰라. 이 나이가 먹도록. 아직도 몰라.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줄 알아. 그러니까 더 안 하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것도 생각 안 나고 이런 것도 생각 안 나고 계속 안 나고. 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줄 알아. 지금 뭐냐면 시험을 학교 현장에서 50분을 재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집에서 숙제할 때처럼 푸는 건 줄 알아. 뭐 네가 시험장에서 볼 그 문제는 5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학교 자리에서 푸는 거거든. 그런데 지가 집에서 잠옷 입고 편안하게 지 책상 위에서 풀 때랑 동일한 상태인 줄 알아. 그러니까 풀리면 더 훈련을 하지 않아. 왜냐면 아무리 뭐죠. 이 북극에서 저기 온풍이 없이 야외에서 책상 올려 얼음 위에서 엎드려 갖고 그거 풀 때도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그런 훈련을 막 북극 가서 하나요? 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나? IQ가 2자리 수인 애가 하는 얘기죠. 그럼 못 되는데. 집에서 존나 반복을 하세요. 한 번 하고 풀린다고 끝내지 말고 5번을 풀고 6번을 풀고 7번을 풀어야 돼. 안 했잖아. 안 하니까 학교 시험 가서 틀려오는 거거든. 이거 너희 어머니한테 전화로만 말씀드린 거거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게 문제라고. 안 하잖아. 지금도 안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런 문제를 안 틀릴 줄 알거든. 그래서 계속 그런 거거든. 4번의 시험 모두. 5번째 시험은 달라질까? 네가 4번째 시험 끝나고 5번째 사이에 뭐 하고 있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그건 맞춘다고 생각하거든. 충분히 평상시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왜 학교 가서 틀려오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지금 이건 좀 놀라워. 이걸 지금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의미가 뭐죠?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란 거죠. 지금 다시 x축이 일로 와 있어요. 라고 해석을 못해. 뭔 말이냐면 x축은 x가 적혀있는 축인 줄 알아. 이미지 수준이죠. x축은 뭐지? 시초선이야. 기준. 얘가 지금 세타인데 그럼 이 세타가 아닌데 2분의 파이라는 건 여기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라. 왜 그럴까? x축을 지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런데 시험이란 건 그걸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그걸 훈련한답시고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다만 안 푼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무나 푸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지. 선생님 이해갔니?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뇌 자체가 상당히 미세하거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결론이 뭘까? 내가 뭘 설명하려는 걸까? 그래서 이거 왜 설명했을까? 선생님 이거 왜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질문을 했잖아. 왜 질문을 너 혼자서 안 하고 있지? 그냥 듣고 있죠. 내가 여기 하면 여기 듣고 있고. 그래서 여기 하면 그럼 내가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갑자기 느닷없죠. 그 질문이. 결론이 뭐야? 라는 질문이. 내가 뭐라고 그래? 뭐가 문제라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야. 뭐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회전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야? 각변환에서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뭐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뭐 한 거죠?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즉 전대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교과서 입장이야. 그리고 그건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거지. 매 함수마다. 그런데 이렇게 회전했다는 게 왜 그래프가 일로 가겠니? 이거거든. 이렇게 설명하면 전국에 나 혼자 있을 밖에 없을까?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은 꽤나 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 사람 걸 보고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생각해낸 거거든. 그럼 왜 스스로 생각했을까? 뭐 그가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 이걸 이렇게 간 거로 X축으로 이만큼 표현한 거. 질문을 한다고. 근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뉴스 그 스크랩을 한 거였어요. 영국의 무슨 근데 외국의 무슨 과학자들이 1년 시간 단위가 어린아이한테는 실제로 체감상 며칠이고 뭐 며칠이고 하는데 50세 이상인가 60세 이상은 2점 며칠이래 1년이. 체감하는 시간 길이가 존나 빨리 간다고. 그래서 어린 애들은 더 길게 느끼잖아. 그래서 어린애처럼 시간 감각을 느끼려면 뭔가 긴 게 좋다는 거지 전제는. 그래서 어린애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야 호기심을 가지세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적는 니는 호기심을 가지를 어떻게 가지는데? 궁금해 막. 호기심을 가지죠. 분필가루는 왜 가루가 돼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 이거를 막 하면 왜 노란색의 가루가 나오지? 호기심이 들어? 아무거나 막 호기심이 막 궁금해하면 그게 이제 시간이 적게 가나? 천천히 가나? 내가 질문을 언제 한다고? 머리가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에서 주어진 현상이 왜 다르지? 이게 질문이야. 구조가 없으면 질문이 안 돼. 그럼 어린애가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질문하냐? 어린애가 구조가 있으니까 질문하지.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구조. 주어진 게 다 구조랑 안 맞아. 그러니까 원통 질문이지.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뭐 그거 관찰을 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구조랑 이 현실 세계가 다르잖아. 태어날 때부터 후라이팬은 뜨거워를 갖고 태어나는 애가, 그건 천재가 아니고, 그거는 좀 우주의 걔 태어나는 순간에 신이 쳐자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깜빡하고 구조를 잘못 넣었겠지. 천재 수준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프라이팬이고 불이 있어서 뜨겁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구조랑 다 다르니까 다 질문이지. 구조가 매우 아메바적으로 단순하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저는 구조가 있는데 왜? 그 구조가 구조인지 네가 모르는 게 문제야. 네 머리통 속에 무슨 구조가 있는지 네가 모르잖아. 무슨 말이야?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설명해봐.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그럼 너는 왜 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지 설명해봐. 했을 때 설명을 못하면 구조를 모르는 거야. 자기 머리통 속에 있는 구조를. 그러니까 세상을 봐도 궁금하지가 않아. 자기 구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궁금해지. 내 구조는 이건데 왜 이렇게 다르지?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고난도 문제 풀 때 발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시작하는 거거든. 안 이상한데 어떻게 발상이 돼? 안 이상한데. 안 이상한 건 오직 하나죠. 왜 안 풀리지? 뭐 생각을 해야지 풀리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잖아. 질문을 안 하는 거거든. 뭘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네 머릿속 속에 구조, 즉 이론이 없어. 구조를 부숴놓은 게 이론이거든. 이론이 의미 있게 모이는 게 구조고. 그래서 이거잖아. 도형이 지금 이해가 안 나?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코사인 그래프. 그래서 이걸 정의와 지금 이거 뭐였죠? 정의 그리고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각변도 들어가네. 뭘 안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거 일일이 점을 찍지 않고. 왜냐하면 모양이 합동이잖아. 코사인과 사인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이 설명을 왜 했니? 축이 바뀌어 있어서. 축이 변화했다는 게 뭘 말하나? 지금 이해갔니?
그러니까 x일 때는 이 x가 1로 가면 이게 세타야. 세타. 그런데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2분의 파이가 추가됐다. 그럼 여기가 x축이면 이거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각변환해서 이거는 각변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도형의 이동.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게 수학은 논리학은 같다. 이거랑 같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축의 이동이야. 선생 수업에서 축의 이동이 유명한 게 있지. y x 대칭 이동, 축 대칭. 오케이? 이건 뭐 축 대칭이 아니라 축 회전 정도로 부를 수 있겠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탄젠트에 대해서 보세요. 정석 탄젠트. 이것도 얘기해.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자, 보겠어요. 탄젠트는 이거죠, 이거. 근데 원이 왜 있느냐 하면 똑같죠. 이게 세타라서 그렇죠, 세타. 세타와 이 길이 여기 대응 관계지. 1, 4분면에 국한시켜서, 그러니까 요 1, 4분면의 현상이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정역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해 갔나? 알겠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탄젠트의 포인트는 이거거든. 지금 내가 주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에서는 주제가 뭐였죠? 하면은 현. 오케이? 그 문제였지. 그 문제 중요해요. 그다음 코사인은 그래프를 생각하는 다른 방법. 축의 이동을 이용해서. 축의 이동. 이거 엄청 중요해요. 축의 이동. 축의 이동. 이게 주제. 축회전. 아, 그래. 그냥 지금 붙여. 축 대칭이라고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축회전. 이론 이름을 막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 이게 가능한 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물론 저런 생각을 내가 한 건 아니죠.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그 셀에 있는 문제도 풀었지. 축을 이동시킨다. 왜 이동시키니? 마음대로 이동시키니? 그게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탄젠트는 주제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생명선이 아니고 이 점근선이거든. 점근선이 있는 놈은 점근선이 항상 주제야. 예를 들면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매우 중요한 주제였지. 왜?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의 중심이야. 대칭의 중심이 생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면 나한테 배운 유일한 지식이 삼선이점. 왜? 이점에 해당되지 않는 선, 즉 점근선이죠. 그래서 점근선은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가 점근선을 가지면 점근선부터 그려라. 포인트야. 점근선부터 그리라는 건 펜 대고 그릴 때가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점근선이 있는 놈은 점근선부터 생각을 하세요. 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 점근선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점근선이 없으면 그래프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기도 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은 뭐 더 있죠.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이 왜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해봐. 점근선이 왜 있어? 탄젠트 함수에는 점근선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 무한대라고?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기울기가 무한대야? 아, 탄젠트 함수 왜 점근선을 가져?
여기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결국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제 발산하니까 나눠지는 평행이 발산한다고? 갑자기 극한이 왜 나와? 발산이라는 말은 또 왜 나오지? 왜 무한대 발산 뭐 이런 용어는 이 새끼가 무한대라니까 네가 발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극한 개념이 왜 나오니 지금?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긴 했거든. 그러면 봐. 내가 여기서 찍고 싶은 거니까 이런 게 수능 관점이야. 수능 관점. 점근선은 왜 있냐? 점근선에 대응되는 게 이거거든. 용어는 뭘 말할까? 탄젠트는 0,0을 지난다는 게 뭘 말할까? 이거거든. 자, 이런 사고의 시작은 여기에 직선이 몇 개가 있니? 이거거든. 좌표축을 제외하세요. 직선이 몇 개야? 두 직선 하면 뭐가 떠올라? 수선의 위치? 잘했어. 위치 관계에서 뭐가 있어? 배운 게. 수학, 상,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정의, 방식, 위치 관계. 위치 관계에서 그 위치 관계에서 배운 게 뭐가 있냐고. 두 직선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너 그거죠? 오케이? 이해 갔다 손 들어봐. 이건 뭘 말해?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수직.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뭐? 평행. 각각 이 지점을 말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평행이 점근선이다. 알겠니? 이거 이해가? 넌 이해가? 그럼 여기는 뭐니? 이게 점근선이면 얘는 대칭의 중심이야. 이게 대칭의 중심이야. 왜 대칭의 중심이야? 빨간색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런데 왜 선대칭이 아니고 대칭의 중심이죠? 이쪽은 마이너스다. 이쪽은 마이너스다. 이쪽은 플러스다. 이쪽도 플러스다. 방금 뭐 했죠? 단위 원위에서 회전의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교점의 y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다. 뭐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다. 이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잖아. 그럼 점의 교점의 y좌표도 마이너스도 x좌표는 똑같은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수직과 평행이다. 뭐 지금 이 상황이 뭐니? 하면 이런 생각의 시작은 뭐? 두 직선의 위치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게 평행과 수직이다. 이런 구조로 문제가 한번 출제되지 않을까. 이건 평행을 의미하고 이건 수직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로 문제가 한번 출제되지 않을까.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 그런데 평가원은 능력자들의 집단인 건 거의 신급의 능력자들의 집단이라 얼마든지 아름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이해해 드세요. 이해 갖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관점 1이야. 점근선에 대한 관점 1이야. 점근선 관점 1. 그래서 하고 참고. 이건 이제 이과 학생들 했어요. 점근선 관점 2. 관점은 뷰가 아니고 뷰 포인트인데, 그냥 이렇게 적겠어요. BP라고 적으면 너무 약자고, 우리 지적 순위로 BP면 나중에 뭐야? 그걸 다 적기에는 팔 아프고. 내가 그래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어로 알고 있다. 그거지. 뭐냐면 뭘 말하고 싶느냐면 아직도 다항식으로 보이니 상대관계 분수식이죠. 이거 뭐. 이해를 위해서 세타로 적어줘.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점에 점근선이 있다. 시각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점근선이 있다. 탄젠트에 점근선이 있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 탄젠트는 함수값이 부정형이 없어. 극한으로 생각하면.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전이 절대 0으로 안 가거든. 어디로 가니? 1로 가거나, 그죠?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로 갈 때는 뭐니? 함수값이 무한대지. 참고로, 얘의 기울기는 무한대가 아니고 없다요. 없다와 무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학에서. 기울기는 없다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이제 다시. 그러니까는 함수값이 여기서는 이게 지금 이때 사인은 여기에 있죠. 여기 양수분의 양수. 이거는 양수분의 음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아무튼 이렇다. 분수식으로 볼 수 있고, 즉 분모가 0일 때 점근선이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착안한 거냐면 y = x분의 1. 그래서 분모가 0일 경우 새로 점근선이죠. 됐죠?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탄젠트에 대해서는 점근선을 주려고 점근선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정리하세요.